안녕하십니까. 자바 기초 강의를 진행할 단국대학교 모바일 시스템공학과 정우진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바가 제공하는 반복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복문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행문으로 while, for, do while 반복문에 대해 살펴보고 중첩된 반복문, 그리고 반복문의 흐름 제어를 위한 break와 continue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복문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프로그램의 특정한 실행문을 반복하여 여러 번 실행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하지만 반복문은 무조건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조건을 설정하고 매번 이 조건을 검사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실행문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반복문을 끝내고 다시 다음 실행문으로 이동합니다. 반복문은 동일한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할 때 프로그램을 매우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반복문이 없다고 가정하고 1부터 10까지의 정수를 더해서 어떤 변수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합시다. 이 보기와 같이 비슷한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를 10번 반복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반복문이 없다면 1부터 1000, 1부터 10,00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지 않도록 자바는 다음과 같이 while, for, do while 세 가지 반복문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반복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hile 반복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문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제어문이고 while 반복문 또한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하는 공통적인 반복문의 형태입니다. while 반복문의 문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while문의 처리 동작을 플로우 차트로 표현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while문이 시작되면 먼저 조건문을 검사합니다. 이 조건문은 주로 논리 연산자를 이용하여 구성하는데 그 결과는 true 또는 false가 됩니다. 이 조건문의 연산 결과가 true이면 실행문을 실행합니다. 이때 실행문은 여러 개, 여러 줄의 코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실행문을 실행한 후 다시 while문의 조건문으로 이동하여 조건을 검사합니다. 조건문의 결과값이 false가 되면 더 이상 실행문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실행문이라고 되어 있는 코드로 이동하면서 반복을 종료하게 됩니다. 오른쪽의 플로우 차트는 실제 자바에서는 왼쪽 코드와 같이 작성합니다. while 키워드와 조건문, 그리고 조건문이 true일 때 수행할 실행문들을 중괄호 안에 작성합니다. 조건문이 false이면 중괄호 안의 실행문으로 더 이상 진입하지 않고 다음 실행문으로 표시된 코드로 이동하면서 반복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실제 예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while 반복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 작성할 코드는 while 반복문을 사용하여 1부터 10까지 모두 더해 변수 sum에 저장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우선 변수 a를 선언하고 1로 초기화합니다. 이 변수 a는 반복문이 1부터 10까지인 경우에만 반복하도록 조건문에 사용할 변수입니다. 그리고 더해진 결과값을 저장할 변수 sum을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반복문은 while 키워드와 중괄호를 이용해 구성하고 이 while문은 오른쪽 플로우 차트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while문의 조건문은 A가 10보다 작은지 검사하는 조건문으로 작성합니다. 현재 A 값은 1로 초기화되어 있으므로 A가 10보다 작거나 같은지 검사하는 조건문의 결과는 true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 while문이 시작되면 조건문의 결과가 true이므로 while 중괄호 내부로 진입합니다. while문 내부의 실행문은 sum 변수에 현재의 A 값을 더합니다. 처음 while문으로 진입하면 A 값이 1이므로 sum은 0 더하기 1의 값인 1이 저장됩니다. 그 다음으로 A 변수의 값을 하나 증가시킵니다. 이제 실행문의 실행이 끝났으므로 다시 while문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조건문을 검사하기 위해 A 값을 보면 A 값은 2로 변경되어 있고 2는 1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반복문 안으로 재진입하여 sum 변수를 업데이트하고 A 값을 증가시킵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sum 변수에는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업데이트되고 A는 1부터 2, 3, 4와 같이 하나씩 증가하여 1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A가 10까지 증가하고 이 값을 sum에 더한 후 A를 하나 증가시키면 A는 11이 됩니다. 이 값을 가지고 while문의 처음으로 돌아가 조건문을 검사하면 11은 1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조건문의 결과는 false가 되어 while문의 중괄호 내부로 더 이상 진입하지 않고 빠져나와 다음 실행문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sum 값을 화면에 표시하면 sum에는 1부터 10까지 값이 모두 더해진 값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결과값이 표시됩니다. 이와 같이 while 반복문은 A 값을 매번 조건문에 대입, 검사하여 결과가 true인지 false인지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while문 안의 코드를 수행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반복문을 사용하면 오른쪽의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은 코드에 비해 반복된 코드를 줄이고 훨씬 구조화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부터 만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while 반복문을 사용하는 경우 조건문의 코드를 A가 만보다 작거나 같은지 검사하도록 조건식만 바꾸면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문을 사용할 수 없다면 오른쪽과 같이 더하기를 10,000번을 반복해서 작성해야만 하겠죠. while 반복문을 사용해 실제 실행 가능한 코드를 보기와 같이 작성하고 실행한 예입니다. while문 안에서 A와 sum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화면에 표시하도록 printnl을 추가해 보면 좀 더 while 반복문의 동작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A를 1로 초기화하고 sum은 0으로 초기화했습니다. while문의 조건문은 A가 10보다 작은지 검사하고 만약 10보다 작다면 sum을 현재 sum 더하기 현재 A 값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합니다. 현재 A와 sum 값을 화면에 출력한 후 A를 하나 증가시키고 while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while문이 모두 수행되고 빠져나온 후 sum을 출력해 보면 1부터 10까지 모두 더한 값인 55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for 반복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for 반복문은 반복문에 필요한 초기화문, 조건문, 그리고 반복이 한번 완료된 후 수행해야 할 반복 후 작업문을 하나의 문장에 포함하는 반복문입니다. for 반복문은 한 줄의 코드에 반복에 필요한 대부분의 문장을 포함하도록 해서 매우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반복문입니다.
while 반복문과 같이 for문의 문법과 플로우 차트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for 반복문은 괄호 안에 세미콜론으로 구분된 3개의 문장, 즉 초기화문, 조건문, 그리고 반복 후 작업문을 포함합니다. 실제 예제를 통해서 for 반복문의 사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작성했던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모두 더하는 프로그램을 for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변수 a와 sum을 선언합니다. for문의 첫 번째 문장은 초기화문으로서 반복문을 시작하기 전 수행해야 할 초기화가 있으면 여기에 추가합니다. 이 초기화문은 반복이 시작되기 전 수행되는 코드입니다. 만약 여러 개의 초기화가 필요하다면 콤마를 이용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a와 sum을 각각 1과 0으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for문의 두 번째 문장은 조건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a의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은지 조건을 검사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반복문의 처음으로 돌아가 조건문을 검사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문장을 추가합니다. 이 프로그램 예제와 같이 이곳에는 주로 조건문에 사용되는 변수의 값을 변화시키는 실행문을 추가하여 사용합니다. for문의 초기화 부분에는 이 예와 같이 변수를 직접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된 변수는 for 반복문 안에서만 유효한 변수입니다. 이렇게 for 반복문은 초기화문, 조건문, 그리고 반복 후 실행문을 한꺼번에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자주 사용되는 반복문입니다. 자바가 제공하는 반복문 중 do while 반복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while 반복문은 반복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문 검사를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구성된 반복문입니다. 즉, 조건문 검사 없이 실행문을 무조건 한 번은 먼저 실행한 후 조건문을 검사하는 코드 흐름이 약간 다른 반복문입니다. 플로우 차트의 흐름도 실행문이 먼저 수행되는 흐름을 가진 반복문입니다. do와 while 키워드를 사용해서 왼쪽과 같이 코딩할 수 있습니다. while 반복문은 왼쪽과 같이 조건문을 검사한 후 결과가 true이면 실행문을 실행하므로 만약 처음 조건문의 결과가 false가 된다면 실행문은 한 번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do while 반복문은 먼저 실행문을 실행하고 조건문을 검사하므로 조건문이 false가 되더라도 최소한 한 번은 수행문을 실행하게 되는 구조로 동작합니다. 앞의 예제를 do while 문으로 작성하면 보기와 같습니다. 코드와 전체적인 결과는 while 반복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자바가 제공하는 while, for, do while 반복문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중첩 반복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중첩 반복문은 반복문 안에 새로운 반복문이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while, for, do while 반복문 모두 중첩 반복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for 중첩 반복문을 사용하는 예로 구구단 프로그램을 보기와 같이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2단을 출력하는 경우 앞의 숫자는 2로 고정되어 있고 뒤의 숫자는 1부터 9까지 반복합니다. 2단이 끝나면 앞의 숫자를 하나 증가시켜 3으로 만들고 뒤의 숫자는 다시 1부터 9까지 반복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즉, 중첩 반복문의 바깥쪽 반복문은 2부터 9까지 하나씩 증가시키고 안쪽 반복문은 1부터 9까지 하나씩 반복시키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실제 구구단을 예시와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이 화면과 같이 매우 단순한 중첩 반복문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 반복문은 A 값이 2로 초기화되어 시작되면 내부 반복문의 B는 1부터 9까지 반복합니다. 즉, B가 반복하는 동안에 A 값은 변화가 없습니다. 안쪽 반복문이 종료되면 다시 바깥쪽 포문으로 돌아가 A가 3이 되고 다시 안쪽 반복문으로 진입하면 B 값은 1로 초기화된 후 9까지 반복합니다. 이와 같이 안쪽과 바깥쪽의 반복문이 모두 순차적으로 실행되면 예시와 같은 구구단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고 실제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가 2부터 10보다 작은 숫자까지 반복하고 안쪽의 포문은 1부터 10까지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안쪽 포문에서 A와 B 그리고 곱해진 결과값을 출력하고 안쪽 포문이 끝나면 바로 다음 줄로 넘어가도록 println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을 출력할 때마다 다음 줄로 넘어가서 다음 단을 출력하는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출력해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 같이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의 구구단을 실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복문에서 흐름 제어를 위해 사용하는 브레이크와 컨티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이크와 컨티뉴는 반복문 내에서 반복문을 강제로 종료하거나 또는 반복문이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등의 제어 흐름을 위해 사용되는데, 반복문 안에서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해당 반복문을 무조건 종료하고 다음 실행문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컨티뉴는 컨티뉴 이후의 실행문을 모두 무시하고 다시 반복문에 처음으로 돌아가 조건식을 검사하도록 흐름을 제어하는 데 사용합니다.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강제로 반복문을 종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첩 반복문에 브레이크를 사용한다면 이 브레이크문은 하나의 반복문만을 빠져나옵니다. 화면에서 보는 for 반복문이 2개 중첩된 경우 안쪽 반복문에서 브레이크가 동작하면 안쪽 포문만 빠져나오고 그 이후에 바깥쪽 포문을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실제 예제와 함께 브레이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작성할 프로그램은 키보드를 통해 정수형 숫자를 입력받고 0보다 작은 숫자이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이면 화면에 숫자를 표시한 후 다음 입력을 기다려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바 코드입니다. while 반복문을 보면 조건식에 true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반복문의 조건식이 항상 true, 즉 영원히 반복을 실행하는 무한 루프를 형성합니다. 만약 이 while문에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0보다 작은 숫자인 경우에만 while 루프를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숫자를 if문에서 검사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라면 화면에 숫자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즉시 while 반복문을 빠져나와 다음 코드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는 반복문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로 사용됩니다. 컨티뉴도 이런 흐름 제어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인데 컨티뉴는 반복문 중간에서 사용되면 컨티뉴 다음에 오는 코드는 실행하지 않고 무조건 반복문이 조건식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흐름을 제어합니다. 그런데 while과 do while은 continue를 만나면 반복 조건문으로 가게 되는데 for 반복문은 반복 후
작업문으로 가는 것이 다릅니다. 예제를 통해 continue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성할 프로그램은 사용자로부터 더블형 값 5개를 입력받아 모두 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이때 입력값이 0.0에서 0.1까지 값은 무시하고 0.1보다 큰 값만 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위한 코드는 보여지는 코드와 같은데, 키보드에서 더블형 숫자를 입력 5개까지 입력받으면서 입력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이 값이 0.0과 0.1 사이 값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값이 0.0과 0.1 사이의 값이라면 continue를 이용해 while문으로 강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continue 아래에 플러스 cnt 붙어 있는 코드는 실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값이 0.0과 0.1 사이의 값이 아니라면 if문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continue를 수행하지 않고 플러스 cnt와 나머지 코드를 모두 수행하고 while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실행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예와 같이 동작하는데,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의 값이 0.0과 0.1 값이 사이 값이 입력된 경우입니다. 다른 입력값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바로 다음 숫자를 입력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앞서 말한 예제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getNumber이고, 좀 전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숫자를 입력받아서 그 숫자가 0.0보다 크고 0.1보다 작은지 체크한 후, 만약에 그 범위에 있는 값이라면 continue를 통해서 while문으로 돌아가고, 그렇지 않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다면 count 값을 증가시키고 sum에 현재 입력된 값을 저장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5개를 모두 입력받으면 최종적으로 모든 값을 더한 결과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실제 실행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좀 큰 값인 1.0 그리고 100, 만약에 우리가 0.01을 입력한다면 이 값은 0.0과 0.1 사이의 값이므로 continue를 만나 while문으로 바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print문은 표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0.2, 0.3을 더하고 0.4를 더하면 모두 5개의 입력을 받아서 최종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우리가 카운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코드를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매번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마다 카운트 값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몇 개의 입력을 받아서 결과를 출력했는지 최종 cnt 값을 출력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1.0, 0.01, 다음에 2.0, 3.0, 4.0, 5.0을 차례로 입력하면 모두 5개가 입력되어 5개의 출력 결과값이 15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우리가 앞서 보여드린 프레젠테이션에서 약간의 그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보다 0.1보다 큰 값만 더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에 음의 실수를 입력하면 이 루프를 무조건 종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값이 0.0보다 크고 0.1보다 작은 경우는 루프로 돌아가고, 그렇지 않고 else 만약에 x 입력받은 값이 0.0보다 작다면, 즉 음수를 입력받는다면 이 경우는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while문을 아예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력이 5개가 다 입력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마이너스 밸류가 입력되면 바로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 경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 그리고 2.0, 0.1, 0.1인 경우는 CNT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2가 출력되죠.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입력한다면 이 프로그램은 바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continue와 break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서 보았던 구구단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구구단의 단에 그 구구단을 예를 들어서 5까지만 곱하도록 부분 구구단을 표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 숫자, 즉 내부 안쪽의 포문에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 그 포문을 빠져나오도록 브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5까지만 동작하도록, 그리고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5까지만 동작하도록 이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싶으면 내부의 루프에서 우리가 조건을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b가 6보다 크면, 5보다 크면 그러면 빠져나와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추가를 하면 b가 1부터 5까지는 이 브레이크가 영향을 받지 않지만 b가 6이 되는 순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내부 루프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인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깥 루프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저장해서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5까지만 곱해지는 부분 구구단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와 컨티뉴는 모든 반복문에서 흐름 제어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바에서 제공하는 반복문인 while, for, do while에 대해 살펴보고 중첩 반복문과 흐름 제어를 위한 break, continue의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강의에 포함된 코드를 직접 작성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훨씬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